안녕하세요. 대부권의 이상수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듣거나 여러 신문, 기사, 유튜브, 다양한 매스컴들을 듣게 됐을 때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구나라는 거를 많이 접하시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부에서는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도 신규 재개발 구역들을 100군데 이상이나 지정을 했습니다. 신통한다고 지정하고, 그 다음에 도심복합사업 한다고 하고, 또 서울시에서는 모아타운 추진한다고 엄청나게 신규 재개발 구역들을 지정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서울 안에서 이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사업은 거의 지금 주류가 된 재개발 사업인데 올해 6월 달만 해도 거의 21군데를 선정을 했고요. 또 10월 달에는 26군데나 또 선정을 했고, 이게 내년도에 됐을 때는 내년 상반기부터 더 많은 재개발 구역들, 모아타운을 지정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신규 재개발 구역들을 많이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상황도 이런데 말이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규 지정이 이토록 많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급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분석한 자료에 따라서 보게 되면 2026년 이후부터는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하게 된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점차적으로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2030년이 됐을 때는 이제 새 아파트 자체가 제로가 된답니다. 새 아파트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도, 신규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 과거처럼 다시 폭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어쨌든 이 수요 자체를 뭐가 잡고 있습니까? 금리라는 놈이 수요를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금리에 꽉 눌려 있지만, 이 금리도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금리 인상이 멈추게 되고 또 다시 인하하는 시점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가뜩이나 서울처럼 새 집이 부족한 이 지역에서 이런 수요가 조금만이라도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은 갑작스레 정말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방지를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규 지정이 많이 해서 또 빠른 속도로 새 아파트를 만들어내게 되면 적어도 2028년도가 됐을 때는 새 아파트의 입주도 숫자가 작다 하더라도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신규 지정이 많아지는 거고, 그 중에서 특히 모아타운이 많은 이유는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만들어내기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신규에 있는 택지지구처럼 우리 경기도에 있는 택지지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린벨트를 밀어야 되고 산을 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만들려고 하자니 재초안 걸리고 안전진단 걸리고 뭐 10년 이상 걸려버리다 새 아파트 나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고, 재개발을 받는데 이 사업도 굉장히 큰 대규모의 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새 아파트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상대적으로 이 모아타운이라는 걸 봤더니 이 규모가 중소규모 정도로 개발이 돼요. 100세대, 200세대, 300세대, 400세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속도가 4년, 5년 만에 새 아파트가 뚝딱 나올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가 바라봤을 때는, 야, 이게 그래도 현재 유일한 새 아파트의 입주 물량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지정이 많아지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모아타운 쪽에 내가 투자한다라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반드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아타운의 약점인데, 여러분들도 약점을 분명히 알고 모아타운으로 진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모아타운으로 어떤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북에 어디가 됐습니다라고 하면 전체 지역 자체를 이렇게 모아타운으로 선정을 합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으로 선정을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이 구역을 전체 다 때려 부시고 다 전면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야, 요 블록은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야, 여기 소방차도 안 들어갈 정도고 길도 너무 좁고 집도 너무 오래된 집들이 너무 많아. 이러면은 이런 지역들은 전면 철거해서 새 아파트를 일부 지역을 만들어 줘요. 그리고 보다가 야, 쟤네들은 좀 괜찮잖아, 양호하잖아 하는 지역은 그대로 보존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싹 다 밀고 개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야, 요 블록을 봤더니 야, 저 번지대 일대에서는 저긴 오래된 집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냐? 새 집도 있지만 오래된 집이 같이 막 혼재가 돼 있으니까 저긴 개발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지역들은 다시 새 아파트로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블록은 크게 선정이 되더라도 이 안에서 새 아파트가 되는 지역들은 일부 지역들만 새 아파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 이 모아타운에서는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 지역들이 요번에 이제 26군데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역들이 좋은 곳들도 있지만 그냥 평범한 지역들이 있어요. 뭐 용산, 그 다음에 성동, 광진, 중랑, 뭐 성북구, 노원구, 은평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근데 강서구, 마포구,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게 되면 이 지역들이 어떤 곳들은 굉장히 호감 가는 지역들도 있고, 반면에 또 어떤 지역들은 저 지역은 난 별론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모아타운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24,000제곱미터, 37,000제곱미터, 90,000제곱미터 이렇게 선정이 돼 있더라도 이 지역 안에 일부 지역들만 새 아파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게 약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 선정을 할 때는 이 지역 안에 들어가더라도 플러스 해서 이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호재가 분명한 것을, 그런 지역들을 찾아야 돼요. 그냥 이 모아타운만 들어가기에는 소규모다 보니까 약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조해서 좀 백업을 할 수 있는,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주변에 대형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여러분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26군데 지역 중에 그래도 이 안에서는 입지의 희소성이 분명히 좋고 또 대규모 재개발이나 개발 호재가 있어서 이런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딘지 제가 거기를 몇 군데를 찾았습니다. 그거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는요, 영등포구에 있는 도림동 247-48번지 일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92,000제곱미터로 선정이 됐는데 전체가 다 재개발이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꼭 선별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곳이 노후도가 나오고 어떤 곳은 노후도가 안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좀 선별을 해야 되고, 저는 중요한 게 이 지역이 바로 신안산선에 있는 도림 사거리역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주변 역세권 주변 일대라고 한다면 굉장히 교통이 편리한 아파트가 나올 수 있겠죠. 여기 현재 이 주변 일대에 있는 신길 뉴타운이라든지 여기 아파트 시세는 33평 기준으로 13억 정도 시세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신안산선이 또 개통을 하게 되면 더 상승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고, 도림동에 있는 빌라는 현재 투룸 정도 기준했을 때 매매 가격은 5억이고 전세 가격은 2억 5천만 원 정도 되고, 실투자 금액은 약 2억 5천만 원 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은 이 아래쪽에 한강이거든요. 한강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입지적인 희소성이 있는 곳이고, 또 오른쪽에는 여기 당일이 발전소가 개발 중에 있는데 이 오른쪽처럼 이렇게 공원도 생기게 되고, 이 굴뚝이 있는 건물들 자체도 보기 싫은 건물이 이제 현대화가 되는 이렇게 굉장히 좋아지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에 내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한강도 보이고 주변에 공원도 있고 굉장히 좋겠죠. 현재 이 주변의 아파트 시세는 33평 기준으로 약 한 17억 정도 시세를 하고 있고요. 이 합정동에 있는 빌라 시세라고 한다면 투룸 정도 기준했을 때 7억에 3억이니까 내 돈이 한 4억 정도 투자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 전체가 다 싹 다 전면 철거가 돼서 새 아파트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지역 중에 일부 지역들이 선택이 돼서 이 안에서 새 아파트로 개발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지역은 자양사동인데요. 자양사동 하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요 자양사동 옆에 여기가 성수동인데, 이 성수동에 보면 요런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고 해서 한강변을 남쪽으로 바라보게 되는 새 아파트, 이 맞은편에는 압구정동이 있어요. 그 바로 한강 건너편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 나오게 되면 집값이 비싸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 서울숲 쪽에는 굉장히 초고가에 있는 70억대 80억대 아파트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유명해지면서 이 자양사동도 그러면 요거 되고 나면 여기밖에 할 데가 없겠네 라고 해서 유명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변 아파트 33평이 20억 정도 하지만 앞으로는 더 비싸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현재 구역이 선정이 되면서 빌라 투룸 정도 기준으로 해서 8억 정도 되는 가격으로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하나 여기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올해 제가 5월 달에 여기 5억대에 투자시켜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 5억대의 빌라가 이제 가격이 8억이 돼버린 거죠.
자, 이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금리와 뭔 상관인가? 그 당시에 우리 5월 달만 하더라도 아마 금리가 그때가 뭐 2.5%? 뭐 이 정도였을걸요? 2.5%고. 지금 현재 금리는 우리 기준금리가 3%잖아요. 근데 금리가 이렇게 올랐다 하더라도 이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역이 선정이 되면서 가격은 5억짜리가 8억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사실 굉장히 또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 선정을 잘 하시게 되면 큰 기회가 저는 또 저렴한 값에 내가 새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용산입니다. 용산에서 원효로 사가인데 요 자리가 저는 되게 괜찮다라고 봐요. 그 이유가 요 아래쪽에 보면 여기 빨갛게 돼 있는 요 자리는 현대차 미래차 연구소가 만들어지는 자리고요. 여기도 개발되는 자리고 요 앞쪽은 또 한강이에요. 그리고 요 건너편을 보게 되면 이 건너편은 국제업무지구 자리입니다. 이 국제업무지구는 여기 위에서 보시는 요 자리가 국제업무지구가 만들어지는데 이 국제업무지구는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 보면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라는 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앞으로 개발하게 될 텐데 현재 허드슨 야드라는 곳을 보면 보통 방이 뭐 2개 정도 되는 이런 집들도 이런 건물 안에 있는 것들 봤더니 뭐 350억, 360억 정도 하고 이런 곳에 집인데 월세가 8,500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한답니다. 월세가.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지역으로 바뀌는 건데 이 주변 인근에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만큼의 미래 가치를 다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뭐 인근 아파트 가격이 20여 이게 큰 의미가 있다라기보단 앞으로 이런 미래형 업무타운이 만들어졌을 때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 원효로 빌라도 여기에 맞춰서 많이 뛰었습니다. 투룸 기준 했을 때 한 9억 정도 하고 전세는 3억. 그래서 내 돈이 한 6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뭐 원룸이나 1.5룸처럼 작은 것들도 6, 7억 이상 해요. 굉장히 집값이 많이 뛰었습니다. 저는 용산에서는요, 이렇게 원효로라고 하는 자리는 현대차 업무타운 개발도 있고 국제업무지구 개발도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자금적으로 이런 곳에 재개발 들어가서 사는 게 많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저는 꼭 이런 재개발 빌라가 아니더라도 이런 원효로 대로변에서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이런 소형의 부동산들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에 꼭 내가 재개발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 있는 부동산으로도 충분히 이런 시장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쪽만 보지 마시고 좀 여러 가지 마음을 오픈마인드로 좀 넓은 시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이라고 한다면 26군데 지역들의 가격이 다 전반적으로 다 뛰었고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주변에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호재 지역 4군데를 제가 선정을 해드렸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또 모아타운이 될 수 있고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이런 주변에 호재가 강력한 지역들 한 2군데만 제가 추천해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역을 찾으실 때요, 일단은 주변에 개발 호재가 강력한 지역을 찾는 게 첫 번째 순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용산에서 3대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역이라고 하면 이 주변 역세권 지역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는 재개발 바람이 안 분 지역들, 덜 분 지역들을 거길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서후암동은 가격이 일단 빌라들도 10억 이상을 하는 지역인데 바로 옆에 동후암동이라고 하는 지역도 자기네들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열심히 막 동의서 도장을 찍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빌라들도 아직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는데도 8억대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비싼 지역을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없는 지역들, 바로 인근에 있는 회원동 같은 곳이다라고 한다면 현재 후암동의 절반값 정도밖에 시세를 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바람이 안 불고 있는데 이 지역의 입지를 보면 거의 웬만한 지역이 이 회원역 역세권에 350m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는 역세권 개발도 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아타운도 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미지정되어 있는 지역들 찾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강남 쪽도 한 군데 말씀드리면 강남의 업무타운 개발하는 가장 큰 곳은 삼성동에 있는 한전부지입니다. 두 번째로 큰 곳은 여기 서초동에 있는 요 정보사부지, 서리풀 터널에 있는 정보사부지 개발입니다. 바로 주변에는 여기 대법원이 있고 요 왼쪽으로는 내방역이 있는 곳에 요 사이에 서리풀 공원에서 개발을 하는 업무타운 개발인데요.
이 내방역 주변을 봤더니 지금 보시는 몇 구역 보이시는 요 자리 있죠? 이게 단독주택 재건축에서 새 아파트 만드는 곳입니다. 거의 앞으로 새 아파트가 나오면 12,000세대급 엄청 대단지의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 내방역 주변 지역은 현재 재개발 바람이 어느 정도는 불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에 노후도 요건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아타운이 추진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좋은 자리들, 특히나 강남은 이 주변에 아파트 나오는 것만으로도 30억 이상짜리 나오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모아타운 소규모 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굉장히 높은 값에 이런 새 아파트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하고 우리 권권대님 있죠?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개발될 수 있는 지역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런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 있고, 또 어떤 지역들이 이런 개발될 여건을 잘 갖추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는 이런 세미나 보고 나는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세미나 신청하셔갖고 참석하시면 이런 정보들 알차게 가져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